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행복한 아로마 테라피를 강의할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윤주입니다. 저는 현재 아로마 테라피 및 아로마 캔들 자격증 발급 연구기관 아니마플러스 인스티튜트 대표이며 그동안 외국계 기업과 백화점 등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아니마플러스 인스티튜트에서 천연 향기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우리들의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균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임신 중의 걱정과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감소시켜주고요. 혈액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 질병 예방과 치유에 도움을 주고 분만 시에는 산통을 완화시켜줘서 편안한 분만을 도와드리고요. 출산 후에는 산후 우울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무척 유용한 잔요법입니다. 이런 훌륭한 아로마 테라피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로마 테라피의 전반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한 이론 설명과 다양한 천연 아이템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트레스와 숙면에 좋은 롤온, 임신선 예방에 좋은 마사지 오일, 하나만 써도 훌륭한 기적의 페이스 오일, 그리고 입덕과 기분 전환에 좋은 순한 향수까지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한 아이템들이 많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향기로운 시간들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향기라는 의미의 아로마와 치료법을 의미하는 테라피의 합성어이죠. 여기서의 향기는 단순히 향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성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치유적인 효능이 검증된 100%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흐트러진 몸과 마음의 균형을 바로잡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기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훌륭한 대체법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문화에 따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져 왔어요. 지금 같은 형태의 아로마 테라피가 행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인데 프랑스 화학자 르네 모리스 가트푸스가 1928년에 처음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요법으로서 아로마 테라피를 발전시킨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었는데요. 이때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라벤더 오일의 피부 재생 효능에 대해서 발견을 했고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치료법을 연구했으며 이때가 아로마 테라피의 개념이 정립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가트푸스 이후에 프랑스 의사인 장발레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1964년에 더 프랙티스 오브 아로마 테라피를 출판을 했고 아로마 테라피의 양리작용이 의사와 약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가렛 모리 여사가 있는데요. 이 아로마 테라피를 피부 미용에 적용해서 최초의 마사지 테크닉을 개발하셨고요. 현존하는 최고의 아로마 테라피스트라 불리우는 영국의 로버트 티저랜드는 가트푸스와 장발레 박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생명력이 있는 자연의 오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이 치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 아로마 테라피의 보급과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요. 식물의 방향 성분을 이용한 약용식물 요법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어 왔어요. 약초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한방 같은 것도 일종의 아로마 테라피 요법인데요.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에서 약초를 많이 응용했고 화전, 꽃술, 약초주 같은 음식이나 술에 그리고 약초를 넣은 베개를 베거나 쑥찜질 같은 민간요법, 한약이나 환약 등의 약재에도 사용을 했고요. 향낭이나 향낭을 이용한 놀이개 등 향기요법의 장식적인 요소까지 가미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향문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불교의 유입을 통해서 삼국시대 중국에서 향문화가 전래되었고 향이 단순히 방향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와 소망을 비는 매개체 그리고 의료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고요. 동의보감에도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약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박하, 생강,
정향, 육두구, 안식향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향료를 의학, 종교, 시체봉합, 미용 등 무척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했는데요.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몰약과 유행 등의 향료가 사용되었습니다. 미라라는 단어의 어원 또한 미라를 만드는 방부제로 사용했던 몰약이라는 향유에서 유래했고요. 이러한 이집트의 향기 문화는 그리스와 로마로 전해지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향유를 치료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은 향기로운 목욕과 향유를 바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방향식물을 목욕과 마사지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븐 시나에 의해 냉각 코일이 개발돼 수증기 증류법을 완성시켰고 정유의 제법을 확립하게 됐으며 장미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서 성공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들어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유기화학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합성약과 인공향이 많이 생겨나고 이제 그것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아로마 테라피는 점차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약의 부작용과 스트레스성 질환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자연요법을 찾게 됐고 몸과 마음을 총체적으로 치유하는 아로마 테라피가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로마 테라피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로마 테라피의 작용 원리는 후각과 뇌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향기 자극이 뇌에 전달될 때까지는 0.2초도 채 걸리지 않는 무척 빠른 속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과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게 되면 그 향기 입자는 코의 후각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뇌로 바로 전달되는데요. 인간의 본능과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계라고 있어요. 변형계와 시상하부 등의 중추신경계 전반에 걸쳐 작용을 하게 돼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심신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센셜 오일 중에 라벤더 오일이 있는데요. 라벤더 오일은 수증기 증류법으로 라벤더를 추출한 오일이에요. 이 오일을 우리가 향을 흡입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제 그러한 오일 중에는 또 네롤리 오일이 있어요. 네롤리 오일은 비터 오렌지 나무의 꽃에서 추출한 오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벤더와 네롤리 향을 맡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릴렉싱 된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에센셜 오일에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화학 성분들이 다량 들어있는데요. 그 화학 성분 때문에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길러주고 신체의 기관에 자극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은 식물 자체가 식물이 본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살균 소독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부 상처나 여드름 등에 되게 효과적이고요. 반응 형성 촉진 효능이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는데요. 로즈우드나 네롤리 오일들을 사용하면 피부 조직의 재생을 도와서 탄력과 윤기 있는 젊은 피부로 가꿔줘서 미용 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되고요.